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위기를 감지해서 대박을 터뜨린 존 폴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007년도 헤지펀드 매니저 5명이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어요. 빌리언 클럽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들의 소득은 자산운용 대가로 받은 수수료 가운데 펀드 매니저에게 할당된 금액과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 수익의 합산이에요. 1등은 37억 달러를 벌어들인 폴슨 앤 컴퍼니의 창업자인 존 폴슨이 차지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충격은요, 존 폴슨에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신용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폴슨은 서브프라임 파장이 본격화되기 한참 전인 2005년 초에 여러 자료를 분석한 끝에 미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확신했어요. 그의 해안은 2006년도 여름에 그 빛을 발휘했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의 열기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거품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믿었죠. 그가 운영한 4개의 신용펀드 평균 수익률은요, 연 340%를 기록했고 2007년도에는 59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2007년도에 거품이 본격적으로 붕괴될 것을 확신하고 공매도 게임을 벌였어요. 헤지펀드 매니저 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고 헤지펀드의 제왕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어요. 노르웨이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온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존 폴슨의 금융 재능을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1929년 대공황 때도 돈을 번 은행가 출신의 외할아버지였어요. 이 외할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에 폴슨에게 과자를 봉지로 사서 친구들에게 낱개로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뉴욕 대학교에 진학을 한 존 폴슨은 당시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던 로버트 루빈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위험 차익거래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사모펀드는요,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 흐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기법이에요. 존 폴슨은 자본 50만 달러와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2천만 달러를 차입해서 회사를 매수하고 2년 후에 그 회사를 1억 7천만 달러에 매도했다는 것을 강의에서 들었어요. 왜 투자은행보다 사모펀드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잠시 휴학을 하고 중남미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혔어요. 그리고 1976년도에 다시 뉴욕 대학교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는 그 시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종은 컨설팅 회사였어요. 폴슨도 신입 직원의 연봉이 높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취업했어요. 하지만 파트너가 될 때까지 두 직종 간,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사이에는요, 엄청난 급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몇 년을 일해본 뒤에 IB 업무, 그러니까 투자은행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28살이 되던 1984년에 베어스턴스로 옮겼어요. 4년 후 마침내 200만 달러를 들고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립했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4.9%의 손실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늘 이익을 봤어요. 월가 주류의 반대편에 늘 베팅을 했어요. 월가가 흥분할 때 비극적인 파국에 돈을 건 셈이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폴슨은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존 폴슨은 미국의 부동산 붐에서 위기의 징후를 읽었어요. 신용평가 기관의 분석을 맹신하지 않았죠. 직접 주식을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존 폴슨이 미국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본 그 이면에는요,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단기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판도라 상자였어요. 연준은 2004년 이후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겨냥한 선제적 대응이었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버블 붕괴의 징후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존 폴슨은 주택시장의 버블을 경고했어요. 집값과 담보대출 부도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존 폴슨은 집값 하락이 다시 부도율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보았어요. 2005년 무렵 존 폴슨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우량 모기지가 뒤섞여 있는 부채담보부 증권을 공매도했어요. 집값의 거품이 붕괴해서
CDO, 그러니까 부채담보부 증권 값이 하락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작전이었죠. 미국 집값이 2006년 7월 이후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만 CDO, 부채담보부 증권의 값은 2007년 2월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락했어요. 1년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최후의 승리자는요, 존 폴슨이었어요. 그가 위기 국면, 그러니까 2008, 2009년 사이에 벌어들인 돈은 200억 달러였고 개인 수수료만 38억을 챙겼어요. 이 금액은 온두라스, 볼리비아, 파라과이의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서는 수치예요. 존 폴슨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영란은행을 굴복시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조지 소로스에 이어서 또 다른 전설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존 폴슨의 투자 성공은 부동산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었죠. 어쨌든 2007년도 6월 당시에 125달러 정도의 폴슨 앤 컴퍼니사의 자산은요, 2009년이 되어서 무려 360억 달러에 이르러요.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신음하는 사이에 그는 3배 정도 자산을 굴린 셈이죠. 위기를 기회로 산 것이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